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원입니다. 오늘 2월 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ETF 기대감에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당연히 필연적인 조정이 나왔고 확실한 반등이 나온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최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파란색으로 설정해 놓은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4시간봉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채널의 하단과 상단을 번갈아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온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채널을 벗어났다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대쪽 채널까지 이동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서 또 트랩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트랩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반대쪽 채널까지 이동할 수 있겠다.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이 현물 ETF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오늘 시간을 기준으로 미국의 ETF 전문가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을 전망했습니다. 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가지라고 말했죠. 자, 5월에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것, 두 번째는 선물 ETF를 폐쇄한 뒤 10월에 승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물 ETF는 허용하고 현물 ETF를 거부해서 소송에 직면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3가지를 제시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5월이 지금 유력해 보이죠. 가장 먼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했던 반에크에서 더 이상 SEC 측에서도 신청 결과를 미룰 수 없는 날짜가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승인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일괄 승인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홍콩에서 먼저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고 그게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가 아니죠. 일단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미국에서 먼저 승인되면서 한 발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이 홍콩을 암호화폐 허브 삼아서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재작년부터 보여지고 있었고, 그래서 홍콩에서 거래소가 설립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홍콩의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거래소들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콩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출시하고 바로 직후에 이더리움까지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홍콩에서도 한 발 늦었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비트코인의 선례가 1월 달에 생겨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 커지면서 시세에 반영될 수 있겠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어제 날짜로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홀스키 테스트넷에도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는 총 3개의 테스트넷에 먼저 적용이 됐죠. 자, 1월 달에 각각 골리와 세폴리아에 먼저 진행이 됐고 2월 7일 날짜로 홀스키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 메인넷 업그레이드 시점에 사람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날짜 발표가 원래는 이번 주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다음 달 초중순으로 일단 조금 연기된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의 단점이라고 지적됐던 트랜잭션 속도를 개선하는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메인넷 업그레이드의 날짜가 확정되고 나면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처음에 살펴봤듯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차트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긍정적인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최근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커뮤니티 은행이 이번 주에도 20%대 추가 급락이 나왔죠. 저번 주에 40%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는데, 이렇게 은행이라는 전통 금융권이 위기를 겪게 되면 우리가 작년 실리콘밸리 은행 때도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여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체 투자처로 코인 시장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급등하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지금 은행권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미 증시 자체가 최근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도 어제 날짜로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닷컴 버블 당시와 지금 비슷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미 증시 10개 종목들, 특히나 빅테크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서 주도하게 되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 주식시장은 과열된 양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이터들에서 버블 형성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이렇게 미 증시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질수록 이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4월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대세 상승장을 의미하는 시기지만, 자,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죠. 첫 번째, 두 번째, 3차 반감기까지 있었는데, 이 반감기 전에 한번 크게 조정을 줬다가 가거나 아니면 이 시기에 맞춰서 조정이 나왔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하락폭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처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내용을 알고 시나리오를 전략적으로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이든 이런 거시적인 사항들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제가 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타점과 비중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카톡방에서 이렇게 정보 공유해 드리고 도움 드리는 거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드리고 잡아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